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미혼 여성으로 서울 도봉구에 거주하고 있어 지옥에서 살 뻔한 경험이 있습니다. 결혼은 미친 짓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한평생 알콩달콩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 경우에는 더 한술 떠서 지옥 불 속으로 들어갈 뻔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상하게 잘 풀렸던 상황이었어요. 직업, 외모, 성격까지 완벽한 남자친구가 있었고 그의 부모님도 친절하시고 경제적 여유까지 다 갖추어진 상황이었죠. 모든 조건적인 것들이 좋아 보였고 일도 술술 잘 풀렸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이 나만을 위해 그렇게 완벽해 보이려고 애를 쓴 것이 아닐까 경계하게 되어요. 저는 그들을 속이려는 의도도 모르고 깜빡 속아들기 일쑤였고 지금이 되어서 생각하니 웃기기까지 해요. 제가 그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완전히 모르고 미지근하게 다가갔었던 것 같아요. 가능한 변화는 없을까요? 지옥불 앞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제 사연을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서로의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집에는 아빠가 계시지 않고 엄마만이 사업을 하고 계셔서 제가 쉬는 날에는 종종 엄마의 일을 도왔습니다. 그런 날에 남자친구가 저를 데리러 오면서 엄마를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하는 사업은 의류 사업이었고 남자친구는 엄마의 사무실에서 일도 도와주고 필요한 일들을 도와주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성격이 싹싹하고 부침성이 강해서 엄마의 직원들과도 쉽게 친해지고 가끔은 쟤를 제외하고 둘이 연락해 만나기도 했습니다. 자기야, 어디 있어? 주말인데 연락도 없고 집에서 쉬고 있는 거야? 이번 주 피곤했으니까 주말에는 데이트하지 말고 집에서 쉴래. 사실 나는 어머님 사무실에 있어? 주말이라 어머님께 안부를 전화하려고 했어? 바쁘시다는데 지금 어머님 사무실에 와서 일 좀 도와주고 있어. 자기는 일어났어? 우리 엄마 사무실에 있으니 자기도 한 주 동안 일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엄마 회사에까지 도와주면 어떡해? 기다려. 나도 준비해서 거기로 갈게. 불이 나게 준비해서 엄마 사무실로 갔는데 세상에 놀랐어. 뭐야, 남자친구는 원래부터 그 회사에서 일하던 사람 마냥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고 엄마 직원들과 맛있게 짜장면을 먹고 있었어. 아, 자기야, 엄마 사무실 오면 나한테 얘기 좀 해줘. 그리고 엄마 우리 남자친구가 힘든데 자꾸 이렇게 불러서 일 시키면 어떡해? 아니야. 어머님이 부른 거 아니야? 내가 지나다가 들렀는데 한창 바쁘시지? 뭐야? 그래서 내가 팔을 걷어붙이고 일을 도와드린 거야? 그래도 남자친구인데 너무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모습이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어요. 제가 계속 투정을 부리니까 직원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복 받았네. 복 받았어. 남자친구가 이렇게 성격이 좋냐? 얼마나 좋아? 싸울 일도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과장님. 저 자랑 좀 많이 해주세요. 잘 모르는지 가끔 저한테 쌀쌀 맞아요. 아이, 그래도 여자는 그러는 맛이 있어야 해. 여자는 한평생 여자여야 한다고. 우리 예비사위. 우리 딸이 속상하게 하면 나한테 바로 일러. 아, 우리 사위 편 같이 들어주면 좋을 텐데. 역시 저는 장모님밖에 없습니다. 장모님이 계셔서 더욱 든든하네요. 자기야, 봐봐. 다 내 편이지. 자기, 이제 큰일 날 것 같아. 자기도 참 엄마 업무 거의 다 끝났죠. 그럼 우리 이제 나가서 데이트할까요? 자기야, 가자. 그래, 좋은 시간 보내고 와. 오늘 수고 많았어. 내 카드로 비싼 밥도 살게. 알았지? 이런 건 안 주셔도 돼요? 제가 뭐가 도움이 됐다고요? 아무튼 장모님, 잘 드시고 오겠습니다. 그럼 또 뵐게요. 이외에도 제게 일이 많아요. 대학병원에서 주사팀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제 친구는 약제팀에서 일하고 있어요. 업무 패턴이 비슷해서 퇴근 시간이 같을 때가 많아요. 같이 퇴근하는 날
우리 엄마가 야근을 하게 돼요. 야식거리를 사서 엄마의 사무실에 방문하기도 했고, 중중 데이트를 할 때 엄마도 같이 나오라고 해서 함께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엄마는 남자친구가 씩씩하게 일도 도와주고 엄청 싹싹하게 대하니까 입에 귀에 걸렸어요. 엄마도 말만 하면 제 남자친구 자랑이 늘어놓으셨고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예정원이 직업도 좋고 아이 무엇보다 성격까지 좋아서 1등 신랑감 아니야? 엄마는 바라만 봐도 흐뭇하다. 아, 이런 아들이 얼마나 아까우실 텐데. 아주 직업 좋고 얼굴도 예쁘고 몸에도 날씬한데 나 정도면 괜찮지. 너는 성격이 지랄 맞잖아. 자고로 사람은 성격이 좋아야 해 알아. 그러니깐 예정원이한테 좀 잘해. 예민하게 굴지 말고. 아, 진짜 내가 엄마 딸인데 엄마는 누구 편을 드는 거야? 하긴 뭐. 정원 씨가 솔직히 저한테 좀 잘해줄 줄 알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결혼을 한다고 할 때 우리 집에 인사를 하러 왔을 때 다른 대답이 나올까 걱정할 것도 없이 엄마는 결혼을 하라고 당연히 했고요. 기분 좋게 그 다음 주에는 예비 시댁으로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 우리 엄마를 종종 만나왔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남자친구의 부모님과 전혀 만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비 시부모님은 삼겹살 식당을 하고 있었고 연중 무휴로 일을 하고 있어서 비교적 시간적 여유가 없으십니다. 가게를 운영하시면서 단 한 번도 가족끼리 여행이나 외식을 한 적이 없었다고 해요. 장사도 엄청 잘 되시고 하루가 바쁘셔서 장사 외에 시간이 전혀 나지 않으셔서요. 하셨죠. 그래서 저희가 결혼한다고 인사드리러 갈 때도 가게로 오라고 하셨어요. 식당에 룸이 있어서 그곳에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미라고 합니다. 그동안 만나 뵙고 싶었는데 이제야 찾아뵈어서 죄송해요. 무슨 소리에 우리가 너무 바빠서 제대로 초대도 못하고 미안하지. 아이고, 너무 예쁘다. 우리 아들한테 말 많이 들었어요. 사진으로 볼 때보다 더 예쁘네. 우리가 장사를 하고 있어서 집이나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어. 아이고, 하필이면 주말이라 일도 바쁘고. 그래서 간단히 여기서 인 나누고 다른 날 차차 얘기 나눠요. 아네, 저는 괜찮아요. 어머님, 아버님 말씀도 편하게 해주세요. 저 이제 며느리 될 건데 편하게 대해주세요. 아이고, 그럴까. 우리가 그래도 예비 며느리가 온다고 해서 그래도 우리 집 음식을 한번 맛보게 해주고 싶어서 준비했다. 우리는 이 결혼을 진작부터 찬성했습니다. 어머님과 상의해서 잡아서 줄 테니까. 우리도 꽉 막힌 사람이 아니고 너희 결혼이 빨리 진행되었으면 좋겠으니까 더 서둘렀지만 알겠지? 이거 먹고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 우린 바빠서 후에 좀 나갔다가 올게. 예비 시부모님은 저를 예쁘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어머님과 아버님은 제가 오면서 한상 가득 정갈하게 차려주셨어요. 예비 며느리가 오면서 신경 썼다는 것이 더욱 느껴졌죠. 식기도 원래 식당에서 쓰던 것들이 아니라 미리 준비해서 가져온 고급진 것들이었고 식당에서 파는 음식 외에도 회와 립스테이크, 그리고 맛있게 볶은 오리가 있었어요. 볶음까지 육회공이 다 상위에 있었어요. 정말 대접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사람들이 밀려 들어와서 오래 있기가 못했어요. 그래서 맛있게 먹고 인사 잘 드리고 왔어요. 남자친구의 부모님도 정말 인품이 좋아 보이셨어요. 오는 손님들한테 다 웃으면서 맞이해 주시고요. 음식에 철학도 있으신 분이셔서 청결과 위생에 꽤 많이 신경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손님을 응대하는 모습에서도 매우 긍정적인 성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물론 저에게 대하는 모습에서도 제가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며느리가 될 사람이지만 처음 본 사이에 존댓말 써주시는 것도 참 좋았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자친구에게 말을 많이 했죠. 자기야, 나 오늘 큰 깨달음을 얻었어. 자기가. 왜 너가 그렇게 성품이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해? 그건 아마 내 성격 특성 때문일 거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니까.
나의 부모님이 정말 좋으시고 친절하셔서 나도 그런 긍정적인 모습을 갖게 되었을 거야. 역시 콩은 콩 심고 팥은 팥 심는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 좋은 가르침을 받고 자라서 잘 크게 됐어. 우리 부모님들에게 고마워해야 해. 나도 엄마가 정말 친절하고 좋아. 이대로만 결혼한다면 시무르나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마음 상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만나신 예비 시아버지와 더 친해지고 예비 신랑이랑 사이도 좋아지셨다니 기쁘다. 평생 이렇게 배려심 많고 이해심 깊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면 싸울 일도 없고 트러블도 없을 것 같아. 몹시 의식하는 바가 있었으니 이제는 저를 잡아가는 시점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기쁜 날을 정하시고 세계적인 날짜를 고려한 후에 예비 시댁과 상의하여 양쪽 가족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날짜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식장을 선택하고 예약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되고 있었고 앞으로의 어려움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정도로 모든 것이 이상할 정도로 완벽하게 되어갔습니다. 선방 예식장 투어를 끝내고 마음에 드는 예식장을 예약하고 나온 날이었습니다. 예식장을 예약하고 나서 거리를 오래 걸어다니며 대충 점심을 먹어 배가 고팠습니다. 자기야, 배고프지 않아? 우리 부모님과 함께 식사할까요? 가게에 가서 인사도 드리며 거기서 밥을 먹을까 고민하다가 어머님과 아버님께 예식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겸 인사도 드릴까 해서 거기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시댁 식당으로 갔어요. 결혼한다고 인사하러 간 이후로 다시 만나는 것이었어요. 제가 가니 예비 시부모님께서 열정적으로 환영해 주셨어요. 어머, 우리 예비 며느리 왔네? 어서 와, 잘 왔어. 오늘 더 예쁜 것 같네? 아유, 어쩜 이렇게 예뻐졌어. 어머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식장을 예약하고 왔어요. 어머님 집에서 더 가깝고요. 1시간씩 예약을 받기 때문에 하객이 다음 시간과 섞이지 않고요. 한 번에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데 많이 오셔도 된다고 해요. 어디든 상관없어요? 아, 너희가 편한 대로 하면 돼. 그래도 배고파. 어서 앉읍시오. 음식줄 도울게요. 예비 시부모님은 결혼식에 관해서는 저희가 좋은 대로 정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저희 엄마의 뜻을 존중해 주셨어요. 이런 배려 덕분에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결혼 준비가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음식이 준비되어 우리 테이블에 가져다 주셨어요. 우리는 삼겹살을 맛있게 구워 먹고 있었는데 그날 가게가 바빴기 때문에 예비 시부모님뿐만 아니라 일하시는 분들도 정신없이 일하셨어요. 곧 만석이 되어 자리가 없어져서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무료 식사를 하러 서둘러 먹고 인사를 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가게를 나오려는 순간에 남자친구가 전화 받으러 가야 했고 그때 주방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께서 갑자기 제 손을 잡으시고 나 여기 식당에서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혼자 있을 때 보세요.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급하게 말하시고 또 급하게 사라지시는 거예요. 제 손에 쥐어준 건 USB 있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궁금해하던 찰나에 남자친구가 나왔어요. 일단 이 USB 몰래 숨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남자친구에게도 비밀로 했어요. 계속 주방 아주머니가 심각하고 진지하게 말했던 게 찜찜했다. 친구와도 서둘러 헤어져서 각자의 집으로 갔죠. 그 USB 정체가 너무 궁금해서 집에 오자마자 다른 일 제쳐두고 그 USB를 열어보았어요. 컴퓨터를 켜고 USB를 꽂으니 CCTV 영상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요? 제일 첫 번째 파일부터 열었는데 저는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렇게 좋은 예비 부모님은 사이비 종교에 깊이 빠져 계셨던 것 같습니다. 교주가 방문하자마자 예비 시아버지는 돈통에 있는 돈을 다 봉투에 넣어서 교주에게 전달하는 모습이었고 또한 현금이 들어있는 가방도 교주에게 건네주는 것도 보였습니다. 이때 모든 의심이 풀렸습니다. 분명히 이 가게는 소문난 곳이지만 시댁은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난해 보였고
남자친구도 자금을 모을 수 없어 결혼 자금을 각자 벌어서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었는데 이야기 전반을 몰랐습니다. 행동들에 대한 설명 없이 교주에게 돈을 다 갖다 주시면 당연히 집안에 돈이 없겠지요. 그동안 의아했던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충격이긴 하지만 소름이 돋을 정도는 아니었는데요. 왜냐하면 사이비에 빠지면 그 정도는 약간은 거쳐가는 수준이기 때문이죠. 시부모님이 미쳐있는 그 종교는 심지어 유명하지도 않아요. 제가 그 영상에서 깃발에 그 종교 이름이 써져 있길래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그런 종교명은 나오지도 않았어요. 워낙 소위 모이고 알려지지 않았다 보니 그 종교에서는 시댁의 식당을 거의 제2의 신전으로 이용하고 있었고 급식소로 이용되고 있었어요. 영업이 끝난 새벽이나 영업 전에 가게에서는 기도회가 열렸고요. 기도회가 끝나면 신자들에게는 공간으로 쓰였어요. 기도를 하고 밥을 무료로 주는 것까지는 이해했어요. 본인이 좋아서 손해를 감수한다고 판단하더라도 가장 놀라운 점은 USB 안에 다른 영상을 클릭했을 때 주방 아줌마가 찍은 영상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주방 아줌마는 아마도 이 종교 식당에서 기도회가 열릴 때에도 일을 하신 것 같았습니다. 주방에서 홀을 바라보며 찍은 영상에는 교주가 말도 안 되는 연설을 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남자나 여자는 결코 말을 해서는 안 되며 성스럽다는 것은 순수함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뜻에 혼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종교의 남녀들은 이제부터 손도 잡지 말고 말도 섞지 말아야 한다고 교주는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부부 사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교주의 말에 신자들은 고개를 경쾌하게 끄덕이며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인지 다음 영상에서는 시부모님이 교주의 말을 실천하는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방 아줌마가 핸드폰을 주방 한 곳에 거칠게 놓고 찍었어요. 아줌마가 사장님께 오늘 저녁에 10명의 예약이 있다고 전해주었어요. 네, 사장님이 바로 옆에 계십니다.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제가 그럴 만한 일이 있어서 그러네요 하면서 사장님께 말을 전달해달라고 했어요. 오늘 저녁에 전용 계약 손님이 저기 전자회사 직원들이 삼겹살로 예약했다고 아시죠 하겠죠. 예비 시어머님이 이렇게 말하자 주방 이모님은 의아한 듯한 표정으로 바로 옆에 계신 예비 시아버지께 말씀을 전했어요. 아, 사장님, 그 사모님께서 오늘 저녁에 10명 예약이 있다고 합니다. 전자회사 직원들이고 역사에 주문했다고 하네요. 알겠어요. 그럼 아줌마 사모님께 이야기해 주세요. 시까지 모든 것을 세팅해 놓으라고 말씀해 주세요. 아이, 사모님, 사장님께서 시까지 세팅해 놓으라고 말씀하셨죠. 네, 아줌마도 준비를 해주시고 저녁 시간에 한창 바쁜데 야채가 부족하면 안 되니 야채는 잘 다듬어 두세요. 예비 시부모님께서는 함께 작업 중에도 대화를 거의 나누지 않으셨어요. 교주가 같은 종교의 사람들끼리는 대화를 하지 말라고 말하셔서 그것을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대화는 주방 아줌마를 통해 이루어졌고 주방 이모는 처음에는 의아해하셨지만 나중에는 화가 나서 소리치듯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이런 말에 속아 넘어가다니 참으로 답답했습니다. 제 머리에 한 대 칠 듯한 신경질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영상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USB 안에 찍힌 영상들은 말에 의해 정신이 조종되는 모습이었는데 이번에는 꽤 충격적인 행위들로 인간을 지배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CCTV 영상이었는데 밤에 영업을 종료하고 가게 문을 닫고 셔터가 내려졌어요. 그런데 뒷문으로 우르르 신자들이 들어와 선을 가득 채우더니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기적적이고 비인간적인 행위가 진행되었어요. 고통에 절규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는데 거기에 시부모님도 계셨지요. 그걸 보고 저는 속이 안 좋았어요. 정말 너무너무 무서웠거든요. 이런 종교였다 제 눈으로 보고서도 믿을 수가 없었죠. 게다가 시부모님도 그런 행위를 하고 있으니 참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든 영상을 다 보고 나서 이건 꼭 당사자의 말을 들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음날 식당
문이 닫히기 기다리다가 몰래 주방 아줌마에게 접근했습니다. 아줌마, 저예요. 저 USB 담긴 영상 다 봤어요.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세요? 주방 아줌마는 누가 볼까 두리번거리더니 내가 먼저 말할 테니까 여기서 직진하면 작은 공원이 있어요. 거기서 만나요? 조심히 와요에 빠른 걸음을 옮기며 주방 아줌마는 출발했습니다. 우리는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 예비 시부모님이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다는 걸 언제부터 하셨어요? 주행 아줌마는 혹시 그 종교는 아니세요? 내가 여기 처음 일하러 왔을 때부터 알았어요. 아이, 사장님 내외가 나까지 포기하려고 했지만 나는 불교 신자라 강력하게 거부했지만 친애한다고 일부러 거짓말을 좀 했거든. 그래도 들어오라고 너를 초대했고 그러다가 나는 내 친구를 무당이라 속여 식당까지 데리고 왔는데 그 이후로는 말 안 하더라. 내 나이야 어디서 취직할 데도 없고 나는 여기 식당에서 계속 돈을 벌어야 하니까 포받을 생각을 없었고 발버둥 쳤지. 아니, 그렇게까지 하신 적은 없었어요. 포교가 안 됐다니 천만다행이에요. 아, 그러면 우리 시댁이 모두 사이비인 거예요? 아유 나도 처음엔 너무 놀랐어. 알다시피 사장님도 사람 너무 좋으시잖아. 그렇게 사람 좋은 사람들이 뭔 흠이 있을까 했더니 미쳐도 단단히 미쳤더라. 아 그럼 혹시 제 남자친구도 사람이 워낙 좋고 약사고 똑똑해서 그런 사이비 종교에는 안 빠질 것 같은데 저한테는 종교 얘기는 일치 없었고 언뜻 무교라서요. 제가 한국어로 수정해 드릴게요.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랑 주말에 데이트도 얼마나 많이 했다고요? 영상에서 안 나왔으니까 제 남자친구는 아닌 거죠? 아휴, 아니, 안타깝게도 제일 먼저 종교에 빠진 사람이 그 집 아들이에요. 나도 정말 무서워서 그만두고 싶은데 여기만큼 일자리가 없어 돈도 많이 주고 사장님, 사모님 다들 매너 있으시고 일도 힘들진 않아요. 전에 내 자리에서 일했던 아줌마도 여기만큼 일하기 편한 곳 없다고 했는데. 아이고, 그만둔 이유가 있었어요. 이런 것까지 보기 깨끗하고여서 매몰된 애 정도를 한치 욕상해. 그러니까 제 남자친구도 뱅기인가요? 저, 어떡해요? 왜 몰랐을까요? 이렇게 저를 속이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아유, 아가씨, 남자친구와 약사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이 종교에서도 그런 왕자급으로 추위를 받고 있어요. 그런 왕자로 추위를. 신랑과 신부라고 불리는 여성들이 옆에 있는 것을 받아들이는데 그 신부들을 합치면 20명에서 30명 정도가 되는 것 같았어요. 물론 10대부터 심지어 50대까지 다양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섞여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랑과 신부처럼 행동하면서 함께 이동했어요. 또한 동침을 하고 있다는 것도 있었고 그때의 상황을 보면서 더 이상한 것도 많았습니다. 내 눈으로 목격한 것은 훨씬 더 충격적이었어요. 물론 그들이 역적이 아니라면 여자친구로 의도한 사람들이 저를 두고 바람을 피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상황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 이상하게 느껴지는데 그 종교에서는 당연히 바람을 피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어요. 그들은 모두 미친 사람들이라 생각되며 어떤 순수함과 성스러움을 주장하며 이상한 논리를 펼치는 것 같았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집단으로 아줌마들은 정말 무서웠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안 잡히네요. 혹시 그냥 헤어지는 것이 좋을지도 모르죠. 아, 이런 말을 아가씨께 하는 것은 제가 저번에 교주와 지인들이 찾아와서 밥을 먹으러 왔을 때 사장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때부터 이런 생각이 생겨서요. 혹시 관련된 일이 있나요? 여기에 놀라운 내용이 더 남아있는 건가요? 교주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앞으로 새로운 사람을 데리고 오지 못하면 벌을 줄 거라고. 새로운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게 얼마나 쉬운 일인가요? 아, 사입이라면 대형 사이에 모를까요? 이렇게 조에 빠지게 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방을 해서 데리고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위를 데려왔어요. 그것을 보며 사장님, 제가 며느리를 데리고 오려고 했던 거였어요. 정말이세요?
지금 시부모님은 저를 포섭하기 위해 밑밥을 깔아두신 거예요. 그럼 그게 그런 의미겠죠?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아가씨네 엄마가 있어서 엄마도 함께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를 가게에서 둘이 있을 때 하도 많이 해서 내가 녹음한 것도 있어요. 여기 들어봐요. 주방 아주머니는 녹음된 것까지 들려주셨어요. 정말 예비 시부모님 두 분이서 나누는 대화 속에서 저희는 물론이고 엄마까지 이 종교로 끌어들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저는 또 다시 소름이 돋았어요. 머리카락마다 짝 서는 느낌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정상으로 이끌기를 하고 그 이끄는 과정에 넘어가서 신자가 되면 이런 얘기도 안 하겠지요. 보통 사람들은 이 종교를 이상하게 생각하다가 사이비 종교인 걸 알게 되는 순간 도망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합숙을 한다는 이유로 어디론가 가두어 둔 거예요. 거기에 난 무서워서요. 아가씨에게 말해주어야죠. 뭘 그러세요? 사람을 가둔다고 그게 죄인가요? 범죄라는 게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줌마?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루라도 빨리 헤어져서 편히 쉬어야지. 그 인간들은 지금 아가씨를 데리고 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얼른 안전한 곳으로 가서 피해야지 생각해보니 남자친구가 예전에 말했던 게 있는데 자기는 결혼 상대가 누구든 상관이 없는데 신념이 맞아야 살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신념이란 가치관이나 사상에 대한 것이라고 알았는데 그 신념이 종교적인 거라고 꿈에도 몰랐었어요. 예비 시댁에서 일하는 주방 아줌마와 대화를 나누고 집에 돌아왔어요. 제 표정이 안 좋다니까 엄마가 무슨 일이야? 고 물으셨어요. 물어보니까 많이 늦었네 아이야? 그런데 너 어째서 표정이 이렇게 안 좋은 거야?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어머나, 어째서 그래?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 너무 무서워. 결혼할 예정이던 시댁 가족들이 다 사입이 종결해버렸대. 그 얘긴 예비 엄마에게 일하는 아주머니한테 들었어. 그 아줌마가 그런 얘기를 했대. 하루 빨리라도 헤어지고 어서 도망가라고 집에 돌아와서 엄마에게 모든 얘기를 했어. USB 안에 있는 파일들도 다 보여줬어. 상황이 심각하다고 느낀 엄마는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했어. 아이고, 그 아줌마가 허무맹랑한 얘기를 한 것 같지 않아. 영상들이 가짜로 만들어진 것 같지 않아. 엄마는 좀 그 얘긴 맞는 것 같은데. 이제 방법이 없어. 그 아줌마 얘기처럼 하루라도 빨리 헤어지고 도망가야 해. 가야 해, 엄마. 나도 같은 생각이야. 그럼 지금 헤어지자고 전화할게. 엄마는? 짐을 싸서 바로 어딘가로 떠나자. 그날은 꽤 늦은 시간이었고 새벽이었지만 안 될 것 같아서 그 즉시 전화로 남자친구와 헤어지자고 말했어요. 자기야, 이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헤어지자니 우리 결혼하기로 했잖아. 예식장도 예약하고 왔잖아. 이제 거의 가족이나 다름없는데 이제 와서 헤어지자니 자기 혹시 결혼 전에 여자들이 마음이 심란해서 그런다는데 자기도 그런 거야? 아니, 자기야. 우리는 여기까지 하자. 난 더 이상 자기와 더 많은 미래를 함께하고 싶지 않아? 사실 날 밝히면 내일 말할까 했는데 지금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하는 거야? 우리 오늘로 헤어지자 이러는 게 어디여? 우리가 사귀던 세월이 얼마나 될까? 내가 너한테 공을 얼마나 들였는데 거의 다. 네, 다음은 수정된 한국어 문법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왔는데 이제 와서 헤어지자고 하면 어떡해? 아이고, 나한테 공들인 것이 아까워서 헤어지기 싫은 거야? 그럼 그 공들인 이유가 뭔데? 내 마음 얻겠다는 이유가 뭐였는데? 그거야말로 우리 집에 대해 뭘 알고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이러는 거지? 맞아. 나 자기와 자기 부모님이 무슨 결론을 믿는지 알고 있어? 자기가 나랑 결혼하려는 이유도 알고 있고. 누가 그래? 누가 그렇게 함부로 입을 올리냐고.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너 못 도망가. 거기에 딱 있어. 내가 지금 잡으러 갈 거니까.
남자친구는 바로 달려올기로 무섭게 말했어요. 저는 엄마와 싸놓은 짐을 가지고 바로 집에서 떠났습니다. 정말로 우리 집에 왔는지? 전화가 끊임없이 왔고 문을 열라는 문자가 폭발했어요. 저는 그곳에 없으니 그만 돌아가라고 했는데도 어떻게 우리 집 도어락을 뜯고 들어왔는지 기이하게 느꼈어요. 정말 놀라운 사람이었어요. 아니, 그런 사람이 어떻게 지금까지 나를 속여왔는지 경악스러웠어요. 저는 엄마와 함께 바다가 보이는 호텔로 갔고 다음날 일주일 동안 휴가를 썼어요. 엄마도 사무실 직원들에게 당분간은 회사를 부탁하고 엄마는 회사 직원들에게 어느 정도는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남자친구가 엄마의 사무실 사람들과도 꽤나 잘 지냈을지도 몰라서예요. 혹시 그 인간이 엄마의 직원들에게도 접근해 올까봐 엄마가 미리 그 인간의 정체를 공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그날에 엄마의 사무실을 찾아온 남자친구와 그의 부모님까지 만나러 왔다고 합니다. 그들이 엄마의 회사에 도착했을 때는 나와 엄마가 어디 있는지 물으러 아주 빠른 속도로 꼬집기를 했다고 하네요. 사장님이랑 따님이 안전한 곳에 계시죠? 아, 그렇게 왔던 따님 남자친구가 부모님을 데리고 와서 사무실을 뒤집어 놓고 떠났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무서웠는지 손이 떨렸어요. 경찰을 불러서 겨우 소동을 해결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나도 그가 그런 인간이라는 걸 몰랐어요. 우리 딸이 안전한 곳에 있으니 걱정 마세요. 그 애 또 다시 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정말 미안해요. 걱정하지 마시고 사장님과 따님 안전을 보장해 주세요. 그럼 무사히 돌아오시길 바라며 그 이후 제가 몇 번을 회사에 다녀온 후에 엄마의 사무실에 방문했습니다. 사무실을 뒤져서 갔는데 경찰에게 연행당했고 그때서야 다시는 찾아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찾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주일 뒤 집에 돌아와 보니 집이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리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고 다음 날에 엄마가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저는 하루 더 쉬고 출근하기로 했었는데 혼자 집에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두려워서 엄마와 함께 사무실로 갔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어떻게 내 엄마가 출근했는지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가족들이 서둘러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쉽게 포기할 줄 알았는데 찾아와서 결혼식을 강요하려고 했습니다. 했으면 변하지 말아야지. 아이,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가자, 우리 집으로 가자. 순순히 따라와 주세요. 사당에 가서 얘기를 나눠요. 우리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까? 생각하고 가시죠. 말이 많습니다. 저를 찾아온 전 남자친구와 그의 부모님은 억지로 저와 제 엄마를 끌고 가려고 했어요. 직원들이 말리고 이를 위해 신고해줘서 간신히 끝이 났어요. 너무 무섭고 억지로 사람을 데려가려고 해서 더 이상 가까워질까 봐 무서워졌어요. 다행히도 엄마와 직원들 덕분에 살았지만 언제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걱정이 돼요. 정말 무서운 일이었어요. 사람을 이렇게 변하게 할 수 있다니? 집착하는 종교는 더 무서웠어요. 두려움에 떨거나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했죠. 다음 날 제가 병원으로 돌아가자 전 남자친구는 어떻게 알았는지 다시 찾아왔어요. 기분 전환하러 왔어. 잠깐 얘기할 시간 되겠어? 우리 못나는 대화를 나눠야 해. 그래, 얘기하자. 어디로 갈까? 조용한 곳으로 가서 하는 게 당신한테 좋겠지? 가자. 이번 얘기로 완전히 끝내자. 우리 둘은 병원 안 한적한 곳으로 이동했어요. 그리고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한적하지만 CCTV가 설치된 곳에서 대화를 나눴어요. 이날 끝장을 보기로 했었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철저히 했어요. 할 말이 뭐야? 나 업무가 밀려 있어서 빨리 가봐야 해. 핵심만 말하고 빨리 끝내. 같은 말을 반복할 생각이면 더 듣을 것도 없고. 아, 자기야. 왜 이렇게 화가 많이 나는지 몰라. 나는 자기가 보고 싶었는데 자기는 나를 안 보고 싶었다고 생각해 미쳤구나.
어제 우리 엄마 사무실에서 했던 일들은 생각 안 나니? 자기, 그런 호칭 이제 쓰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자기야, 화 풀어나는 우리 결혼하면 알콩달콩 살 생각만 하고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헤어지자고 하니까 내가 너무 슬퍼.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 날 때리지 말고 울었겠지? 우리 엄마를 때리지 말고 울었겠지? 나는 호락호락하지 않고 당했을 것 같아. 나 전부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더 하려면 나는 갈게. 나 너를 데려갈 수 없을 것 같아. 너와 내 엄마를 데려갈 수 없을 것 같은 것이야. 종교는 사이비가 아니야. 이단이 아니라고. 너도 들어보면 이해할 거야. 내가 왜 일어났는지 미쳐가지고 곱게 미쳤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미쳐라고 하는 또라이 새끼야. 너 한 번 더 나한테 우리 엄마 찾아오면 병원에 소변 지를 거야. 너 이단이라고 단단히 미쳐있다고 뭐 하는 거냐? 또라이로 몸이 미쳐있단 말로는 어디 한번 소문 내봐.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 내 말만 듣고 누가 그럴까? 괜히 나한테 명예훼손 고소한다. 내가 누구 말만 듣고 이런 거 같아. 나한테 당신과 당신의 부모를 영상으로 가지고 있어. 엽기 행가까지 다 지키고 있는데 어디서 나를 공갈쳐? 내가 이거 병원에 뿌려볼까? 너 매장 한번 시켜봐. 내가 지금 병원 이미지를 추락시키고 나 공갈치는 걸로 나도 고소할 수 있어. 어제는 무력사하는 나랑 우리 엄마랑 끌고 나가려고 했던 것도 내가. 걸어 넘어지면 안 돼. 이제 더 이상 너를 눈에 띄게 할 일은 없어. 너도 더 이상 주목받을 일은 없어. 그럼 한번 줄어들어봐. 명예의 손. 명예의 손이야. 걱정도 하지 마. 날 잡으려고 해봐. 이제 경찰에 신고해도 괜찮아. 이미 내가 손을 써놨으니까. 너희 신도들은 이미 미쳐있으니까 해체될 건 시간 문제야. 어디 가서 해봐. 제가 영상을 다 공개하면서 너희를 겁주니까 놀란 듯 했지. 제가 누구의 말에 따라 하는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종교 행사를 하는 영상을 가지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을 거야. 사이비 증거가 많은데 누가 누굴 협박하겠어. 오히려 내 입장에서 할 말이 더 많아. 전 남친은 벙어리가 된 벌금은 받았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업무를 보러 왔어요. 전 남친은 여기 있는 동안 저희가 직장에 갔어요. 그러니 회사에 소문날 것 같아서 조용히 지내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그래야겠지요. 그 종교에서는 직업발로 왕자 취향받고 있는데 직업이 없어진다면 완전히 지원이 끊기니까요. 소문을 퍼뜨린다고 했던 것이 약발이 먹혀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또한 며칠 뒤 주방 아줌마를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감사 인사라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일부러 약속을 잡고 만났었어요. 그 아주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지옥문에서 진짜 다시 살아 돌아온 기분이랄까요? 덕분에 제 목숨과 제 엄마 목숨까지 구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해요. 다행이에요. 늦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내가 얼마나 애가 탔는지 몰라요. 아가씨가 이 집 식구가 되는 것을 걱정해서 아주머니의 마음도 불편하시겠지만 아직 거기서 일하고 계시죠. 그만둔다고 말해놨어. 돈도 필요하지만 전임자가 그만둔 이유를 알겠더라고. 이 모습을 보고는 못 살겠어. 나도 잡혀갈 것만 가지고 다른 일을 알아보고 있어?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제게 연락하세요.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시고 제가 무슨 일이든 도와드릴게요. 생명의 은인이신데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정말 그 은혜를 받고 싶어서 꼭 연락주세요. 아유, 아닌가요? 나는 괜찮아요. 아가씨가 힘든 상황에 처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해요. 앞으로는 찾아오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말아주세요. 그냥 아가씨의 삶을 살아주세요. 알았지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있어서요. 아주머니께서 어디에 계시든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제 목숨을 구해준 전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식당의 주방 아줌마에게 정중하게 인사드리고 돌아왔어요.
그분이 계시지 않았다면 저는 정말 흑역사에 휩쓸렸을지도 모르겠죠. 인생의 모든 운을 여기에 쓴다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저는 인생 최고의 친절한 분을 만난 것 같습니다. 일을 잘 끝내고 마무리하려고 했던 참이었는데 병원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다더군요. 병원 의료진 사이에서는 저와 그분이 결혼할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있었지만 파워가 되었는데 이유가 너무 어처구니없는 헛소문 때문이었어요. 저와 친하게 지내시던 간호사분들이 말도 안 되는 소문을 퍼뜨렸다고 합니다. 윤쌤에 대한 소문 들었어요. 이를 말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하다가도 저희가 서로 친하니까 말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윤쌤이 결혼을 안 한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는데 그 이유는 윤쌤이 바람을 펴서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소문이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겠고 다른 분들도 이런 소문을 듣는다고 해요. 하지만 저는 윤쌤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인도 알려준 분께 혼내주고 왔어요. 아무래도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지 말라고 어디선가 제 가만히 있어서 오해가 발생한 모양입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해소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쌤, 덕분에 정리할 일이 있는 것 같네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 소문이 출처가 어디인지 궁금한데요. 전 이미 남이지만 병원 사람들은 우리가 결혼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결혼을 안 한다고 하니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인간이 꾸민 거겠죠. 그러다가 저런 말도 안 되는 사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자기의 잘못은 생각도 안 하고 어이없게도 제 명예를 박탈시키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제가 이 병원에서 나간다면 완전 땡큐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고수했습니다. 일단 변호사를 만나서 결혼이 파토난 이유에 대해 말했고 영상들을 다 보여줬어요. 추가로 예비 남편이 저와 사귀면서도 그 종교에서 왕자라는 이유로 여러 여성들을 거느리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말씀해 드렸습니다. 이 정도면 승산이 있는 것 같고 더불어 위자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참에 모든 명목을 것이지 저희 엄마 사무실에서 와서 행패를 부리고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요. 저희 모녀를 무력으로 사용해서 끌고 가려고 했어요. 이런 것도 가능하죠? 그럼요. 업무방해죄와 납치상해죄가 모두 처벌 대상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과 그 부모를 고소했어요. 그리고 일부러 수장을 병원으로 보냈죠. 그 소장이 그 인간에게 전달되자 자 병원에서는 또다시 새로운 소문이 돌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 인간이 저에게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제 명예를 실추시키기 했고 오히려 그 인간이 큰 잘못을 범한 것입니다. 제가 파혼을 하게 되었다고요? 결국 재판을 거쳐서 그 죄들이 명백히 밝혀졌고 죄값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전 남친은 병원에서 세가에 쪽팔려서 퇴사했어요. 저야말로 땡큐인 상황이 된 거죠. 이제 모든 일이 완벽히 정리가 되었지만 아직도 그 충격에 남자를 못 만나고 있어요. 그리고 저에게 잘해주는 사람의 호의도 일단은 의심부터 하는 의심병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게 좋아지겠죠?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도 정말 조심하세요. 사비는 여러분의 곁에 있을 수 있으니까요. 당부의 말씀 전하며 저는 이만한 글을 줄이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